이 21명은 공화당의 예산안 자력 처리를 무산시키는 숫자다. 선을 보낸 의원들은 그 IRA 세공제 덕분에 청정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서 경제적 혜택을 보는 지역구들을 다 소속 의원들이니까 자기 이제 표가 달린 거죠. 이게 개선하려면은 이제 그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.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.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. 또 저희가 눈여겨볼 이슈가 미국 그 하원에서 IRA 폐지에 반대하는 그 공화당 의원들이 많이 늘고 있다. 이런 얘기도 있고요. 또 미국의 그 전기차 판매량도 최근에 좀 늘었다. 이런 숫자도 찍혀요. 네.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있었잖아요.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엄청 지지했잖아요. 테슬라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. 막 이렇게. 좀 안타깝죠. 어쩌다가 테슬라가 그 모양이 됐는지 네. 좀 싶을 정도로. 그리고 미국의 한 나라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특정 그 기업을 너무 사람과 밀어주죠. 기업과 그걸 하는 건 그건 정상적이진 않은 네, 것 같아요. 그 아무리 아침에- 제가 전기차를 섹터 민다 해더라도 이 새벽에 아침이었나? 내일 테슬라 당장 구매할 거다 하고 뭐 시승하는 영상도 나왔던데요. 네. 뭐 그래서 장난 아니던데요. 그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. 근데 그 사실. 내용도 지금 담겨 네. 있는 걸로 제가 봤어서 일단 판매량부터 한번 보시죠. 네, 1월 달에 전기차 판매 미국 괜찮았는데 2월 달도 괜찮았습니다. 2월 달이 27% 정도의 그 연간 판매 성장이 나왔고요.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하이브리드가 있고 여기 이제 현대기아차 쪽에 나왔는데 미국 시장 전체로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1월 달에 역성장이 나왔다가 이제 플러스 14% 정도 그 판매 성장이 나왔어요.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35%, 그리고 전기차가 27%,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마이너스 19%, 하이브리드가 35%, 전기차 판매가 27% 성장이 나타났는데, 요거를 합치면은 이게 이제 한 10% 될 거예요.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, 보통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를 합쳐서 요거를 그 전기차로 이렇게 통계를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2월달 같은 경우가 전체 자동차 시장을 1% 감면한 반면에 친환경차 판매, 요거 세 개 합치면 그 하이브리드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, 그리고 전기차를 합치면은 이제 25% 정도 증가가 나왔고, 그리고 4월 2일에 지금 그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맞아요. 25% 관세 부과되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미리미리 살려고 지금 그런 세가 좀 있어요. 아. 사실은. 근데 이제 그 4월부터 사실 그 체크를 해봐야 돼요. 그러니까 3월까지는 판매 가능성, 증가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런데 4월부터 실제 둔화가 나타나는지를 좀 봐야 돼요. 전기차도요? 네, 맞아요. 마찬가지야, 다. 그래서 이제 그 2월 달에 하이브리드 35%, 전기차 27% 증가 나와서 전체 이제 판매에 대한 그 견인을 했고, 또 이제 모델 수도 증가를 했습니다. 그 전기차 모델과 그리고 친환경차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 보조금 폐지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선수가 좀 발생을 한 게 있어요. 그런 측면이 좀 있고,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건 삼성증권 자료인데, 그러니까 그 PHEV랑 그 BEV 합치면 이제 이게 한 15% 정도 성장이 나오는 거죠. 왜냐면 PHEV가 마이너스였으니까. 그래서 그 영업일수도 좀 줄고 해서, 그런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14% 정도 그 전년 동월 대비 성장이 나왔거든요. 이때면은 모델 Y는 이제 아직은 이제 모델 Y 주니퍼가 출시 전이다 보니까 부진했지만 모델 3라 그리고 이제 그 사이버 트럭이 이제 급증해서 이걸 좀 커버를 해준 그런 모습이고, 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11에서 12월 달에 밀어내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16,000대를 판매를 했지만 지금 그 2월 달에 그 9,351대 판매를 해서 그 94% 판매 성장이 나타났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이제 한 14% 정도. 그러니까 올해 30만 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9,000대 판매는 물론 94%의 그 전월 대비 급성장이 나왔지만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죠. 아직은 좀 더 연간으로 30만 대 팔려 그러면은 월 3만 거의 3만 대 가까이 팔아야 되잖아요. 25,000대 이상 팔아야 되는데 아직은 좀 이게 더 올라야 될 것이고, 포드도 21% 정도 성장이 나타났는데 그 F150 라이트닝은 좀 판매 부진했고, 그 마이라든가 이 트랜짓 같은 경우가 좀 판매 성장이 나타났는데, 지금 그 F150 라이트닝이 약간 생산에 좀 문제가 있고, 이게 또 멕시코에서 많이 생산돼요. 만약에 멕시코에서 관세가 매겨지게 되면은 F150에 대해 생산이 좀 어려울 수 있고, 또 그 F150 라이트닝이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갑니다.
근데 철강이랑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들어가 있잖아요. 맥이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은 좀 라이트닝 생산 단가가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생산에 좀 차질이 좀 그럴 수도 있다. 그래서 이제 포드는 F150 라이트닝이 좀 계속 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. 그럼 요게 이제 SK 온배터리라든가 뭐 에코프로비 양극재가 들어가는데 그 영향은 좀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고,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게 뭐 잘하지 않았어요. 혼다라든가 현대차, 기아 뭐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부진했고, 폭스바겐도 한 6% 정도 성장이 나왔지만은 ID4가 좀 그 19% 역상적이 나와서 좀 판매 좀 부진했다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이제 그 혼다라든가 GM 포드 같은 경우에 전체 판매량에 그 폰다는 82%, GM은 47%, 그리고 포드는 47%가 멕시코, 캐나다에서 생산돼요. 그리고 요게 대부분 다 엔솔계 들어갑니다, 배터리가. 이것도 관세 맞아요?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관세, 자동차 관세가 25%를 맞으면 캐나다에서 오는 거니까 관세를 그쵸. 맞겠네요. 특히 이제 혼다가 타격이 좀 있고, 그리고 이제 포드, GM 다 마찬가지야. 이게 다 엔솔계 들어가서 이번 배터리, 만약에 관세가 부과됐을 경우에 가장 영향이 큰 거는 엔솔인 것 같다. 그러면 엔솔에 들어가는 배터리 밸류체,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동차 관세 문제가 불거졌을 때 2차 전지가 지금 약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관세 문제 때문에 최근에 좀 더 그 반등이 좀 더딘 것도 있었고, 오히려 또 하락하는 것도 있고, 그래서 이게 좀 발목을 좀 잡고 있어서 지금 매크로 여건 상황이 이제 아주 썩 좋지는 않아요. 사실 관세, 이걸 좀 극복을 해줘야 되고, 이걸 극복하려면은 결국에는 이런 판매 데이터가 계속 잘 나오면 됩니다. 나오면 되는데, 일단 3월까지는 분명히 괜찮을 것 같은데, 4월부터가 고비다. 네. 4월부터는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본격 출시돼서, 뭐 테슬라가 뭐 좀 어떤 판매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래서 이게 그 얘기예요. 그래서 테슬라바 관세 폭탄에, 그 트럼프바 관세 폭탄에 테슬라 홀로 반사 이익이라는 한 얘기가, 그러니까 중국산에는 고율 관세 부과하고 캐나다랑 멕시코에도 관세 부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세 이익을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테슬라가 입을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네. 테슬라가 자체 그 미국 내 생산 비율이 높고, 앞으로 또 미국 내 생산 비율을 또 2배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자체 공급 구축도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GM이라든가 포드보다는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이고요. 또 GM 같은 경우가 그 이코노스 EV 같은 경우에 그 멕시코에서 생산이 되다 보니까 25% 관세 맞게 되면은 모델 Y랑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, 모델 Y는 미국에서 일단 생산하고 있습니다. 네. 미국 판매는.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관세에 대해서 상당히 테슬라가 지금 자유로운 편이다. 네. 이 관세 문제에 있을 때는 일단 테슬라가 유리한데, 지금 워낙 그 전시적으로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공격을 좀 받고 있죠. 그리고 현재 그 미국 캘리포니아 그 트리몬트와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전량 그 모델 Y 생산 중에 있어서,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생산 비중이 미국이 높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다. 그 얘기고요. 반면에 지금 테슬라 차주들이 요 엠블렘을 좀 다른 걸로 바꾸고 있습니다. 이거 사이버트럭인데 도요타라고 써있네요. 네,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. 이게 아우디 뭐 진짜 아우디인 줄 알았어요.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A6 써 있잖아요. 일부러? 네, 이런 왜요? 식으로 지금 그 테슬라 맞고 막 있는데 다른 거 붙이고 막 이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반감 때문에, 그래서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,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테슬라 관련된 매장도 습격당하고 테슬라 차량에는 테레도 하니까 이제 차량 엠블렘을 갈아 끼우는 그런 차주들이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 그때 여기 보면은 그 일론이 미쳤다, 이거 기아가 이거 부셨다가 그 일론이 미쳤다는 것을 알고 이 차를 샀다 그러고 그거 마케팅했다가 다 떼었어요. 그리고 이런 스티커도 그 있습니다. 기사 봤어요. 기아에서 여기 했다고.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미쳤다는 걸 알고서 이 차를 샀다 그렇게 지금 써 있잖아요. 그 문구를 막 스티커로 붙이고 다닌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재밌는, 그러니까 이게 재밌다 보다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, 좀 황당한 거죠, 사실은. 그런 거, 이런 문제 때문에 테슬라 판매에 지금 특히 유럽 같은 경우 급감을 했는데, 이 미국도 마찬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연초에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에 대한 수혜로 주로 테슬라 밸류체인 종목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는데,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의 약간 훼손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, 지금은요. 그래서 참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, 지금 상황이. 그리고
이제 트럼프가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아주 노골적으로 지지를 했단 말이죠. 이제 매우 노골적으로. 네, 테슬라 차도 직접 구매하고 시승하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강한 지지를 드러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기자들 앞에서.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이유는 우선 제품이 정말 훌륭하고 둘째는 머스크가 이 일에 자신의 에너지와 인생을 바쳤기 때문 그 테슬라를 수표로 정가에 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직접 운전할 수 없으니까 백악관에 두고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두겠다라고 해서 한 8만 달러 줬답니다. 그 모델 Y 주니퍼 산 것 같은데.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 정책에 힘입어 2년 안에 미국 내 테슬라 차량 생산을 2배로 늘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율주행에 대한 자신감도 상당히 필요하고 했고,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워낙 공격을 받고 하다 보니까 공개 지지에 선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? 좀 그래요. 왜냐면 특히 미국 언론에서도 반응 별로 안 좋아요. 예, 지금 그래서 지금 현직 대통령이 백악관이라는 공적인 장소를 이용해서 특정 기업과 개인을 지원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. 자동차 딜러라고 막 대통령이. 맞아. 이런 행보가 그렇긴 머스크에 대한 한데. 노골적인 특혜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좋지 않아요. 그래서 그 민주당 지지 성향의 그 사람들이 전기차를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네. 그런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한 불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불똥 튈 수 있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공화당 지지 성향 사람들이 전기차를 안 사요. 잘 안 사는데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전기차를 좀 덜 사고 공화당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전기차를 많이 구매해 줄까 그런 수요가 있을지 좀 봐야 됩니다, 사실. 그래서 그전에는 테슬라 모델 Y가 모델 Y 주니퍼가 출시되게 되면은 전기차 그 지난해 부진했던 테슬라의 그 전기차 판매 부진을 상당히 이제 만회를 하고 큰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역효과. 예, 지금 봐야 된다는 거죠. 지금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.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의 판매 부진의 이유 중 하나가 신차가 출시가 아직 출고가 안 됐다는 이유를 또 보기 때문에 과연 그것 때문인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네. 겁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2차전지 섹터 전체의 좀 긍정적인 내용인데요.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반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미 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천정 에너지 세액 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그 공화당 의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고, 그 앤드류 그 가바리노 하원 의원이 이제 그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21명 같이 그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지도부에다가 그 IRA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 존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제 그 18명에서 14명이 재선에 성공했어요. 11월 달에. 그리고 요게 7명이 추가로 돼서 21명이 된 거예요. 더 늘었죠. 18명에 비해서 21명이니까. 그래서 미국의 그 에너지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특정 에너지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,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공화당 자체는 지금 그 IRA법, 그 세금 감면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그 메디케이트는 건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자꾸 그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그 IRA 세국제를 없애게 되면은 그 어떤 공화당의 예산 처리도 반대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상태예요. 그리고 이제 선을 보낸 의원들은 그 IRA 세공제 덕분에 청정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서 경제적인 혜택을 보는 지역구들을 다 소속 의원들이니까 자기 이제 표가 달린 거죠, 이게. 개선하려면은 이제 이거를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, 그리고 이미 이제 선에서 의원들은 그 IRA 보조금이 제조업과 에너지 생산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세액 공제를 지금 끊으면 이미 지금 자금을 투자한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거라고 경고를 했고, 그리고 이제 이걸 주도했던 그 가바리노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 그 공화당 그 하원이 18명이 작년에 8월 달에 서원 보냈잖아요. 여기 같이 보냈던 의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 21명은 공화당의 예산을 자력 처리를 무산시키는 숫자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적어도 이제 그 우리한테는 뭐 긍정적인 이슈라 봐야 되겠고, 그리고 이 메디케이트를 줄이지 않으면 예산 정부 지출 삭감하기가 어렵거든요. 근데 이거를 건드리지 않고선 하려면은 그 IRA를 좀 더 건드려야 되는데 이걸 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 거죠. 그래서 네. 이제 특히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요 AMPC잖아요. 네.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요에 대해서 좀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고, 이게 이제 국내 그 K배터리한테 수혜를 보고 있으니까 이건 지켜질 것 같습니다. 이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아요. AMPC만 지켜지면 그래도 네. 희망적이네요.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없어도 없이도 잘 팔린 차들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량 경쟁력이 중요한 건데 보조금 있으면 더 잘 팔리겠죠.
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존슨 의장 같은 경우는 그 하원 의장이죠. 이제 줄이고 싶어요. 줄이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AMPC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지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. 높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. 근데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은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건데 당장 이렇게 없애기는 쉽지 않을 거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 시간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에요. 미국에서 중국산 배터리 사용 법으로 막는다는 것들. 이거 하원에서 통과했다고 소식 들었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그 국토안보부에서 이제 중국산 배터리 사용 못하게 하는 규제. 그때 지난해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블랙리스트를 지정을 했었죠. 6개 배터리 기업에 대해서. 그게 이제 하원 통과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미국 하원이 10일 중국산 배터리 타겟으로 하는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간섭법을 통과시켰고, 이게 그러면 미국 내 보안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아니라 국토안보부예요. 이렇게 그 DHS는 국토안보부의 기금이 들어가는 경우에 중국산 배터리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인데, 이게 일단 하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상원 통과가 해서 높다는 거죠. 여기 그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의 대상은 CATL, BRD, 엔비전 에너지, 그리고 그 EV, 그 하이툼 에너지, 고션 하이테크 6곳입니다. 딱 정해놨어요. 여기를 쓰지 말라는 거고, 28년 10월부터 이제 여기 그 사용이 금지가 되는 것이고, 다만 이게 민간이 아니라 이제 그 안보부 쪽이니까 당장은 이게 큰 영향이 크진 않아요. 일단 상원은 뭐 통과될 것이고, 하지만 이로 인해서 그게 그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의 구매라든가 다른 기관의 의사결정이나 이런 규제 않지만은 국가기관의 중국 배터리 관련 구매 금지 규정이 처음 등장하게 된다면 타 기관이나 민간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고, 또 비관세 장벽이 한 번 더 만들어지게 될 경우에는 중국 배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장벽을 높이는 추가적인 법안이 입법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관세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 사용 금지까지 하게 되면은 사실상 미국으로 들어가는 중국 배터리는 거기다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. 그리고 이제 중국 배터리 관세가 지금 45%예요. 테슬라가 제일 큰 피해 아니에요? 중국 거 많이 쓰는데 LFP? 그거는 주로 중국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, 그리고 중국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의 대부분 배터리는 다 파나소닉이에요. 엔솔 거는 주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. 근데 이제 유럽에서도 테슬라 판매가 급감하니까 이것도 엔솔한테 안 좋죠. 사실은. 그럼 이게 이제 K 배터리한테 좀 수혜를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나요? 그럼요.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. 네. 특히 어디에 더 많이 수혜를 주게 되냐면은, 어쨌든 지금 중국 기업들이 현지 생산 기지 건설하는 것도 관세를 우회를 하는데 이것도 막힐 거 가능성이 높아요. 그 투자도 다 제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무력화 된다고 하면은 ESS 쪽 이 얘기 했던 거잖아요. 했어요. 예. 관세가 이제 7.5에서 그 25%로 올라갔을 경우에 그것만으로도 원가 경쟁력이 이제 K 배터리에 더 있을 텐데 더 올라갔잖아요. 사용 금지까지 했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ESS 배터리 시장을 좀 90% 이상 중국 업체들이 수출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,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ESS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혜를 다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이 너무 그 시장이 작았을 때 그 화재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다 손을 뗐을때 그 시장 급속히 커지면서 중국 업체들이 이제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가져갔는데, 이게 이제 중국산이 막히게 된 경우에는 대부분 한국 배터리가 차지하게 되겠죠. 일단 올해 엔솔이 생산이 들어가고, 그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, SK온, 파나소닉 이거 4밖에 없어요. 네. 선택지가. 그러면은 뭐 생산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 그런 중배터리 업체들이 장악한 시장 우리가 뛰어들었을 때는 같이 경쟁하는 데 어떤 리스크가 있었는데, 이걸 다 뭐 비관세 장벽이라는 관세 장벽으로 다 막게 되면은 뭐 파나소닉부터 해서 배터리 3사가 다 가져가는 것이고,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났던 이유가 ESS 비중이 30%예요. 그렇죠. 엔솔이 10%밖에 안 되고 이게 높아져야 돼요. 그러니까 CATL 같은 경우도 그 ESS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. 훨씬 높아서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. 전기차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. 그래서 ESS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. 그러니까 업체들이 거기 마진이 더 많이 남는 고마진 사업이라서 그렇다고 봤을 때는,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고, 특히 공화당 의원들의 세액공제 유지하자부터 이제 중배터리 사용법으로 막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랬는데, 그 데이터도 좋아요. 판매 데이터 좋은데 이게 갑자기 변수가 이 테슬라 변수가 좀 생겼어요.
그러니까 전기차 투자 올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. 사실 미국에서도 올해부터 신차 많이 나오고 또 금리도 뭐 이날 뭐 하반기부터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업체들이 많이 모델이 많이 나와서 준비를 많이 돼서 긍정적인 이슈가 많았는데 이 테슬라에 대한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일단은 적어도 일단 그 신차 나올 때랑 그리고 관세 문제 그럼 4월부터 봐야 됩니다. 4월부터 네, 역시 그래서 실적 소화랑 네. 이슈 소화 다 4월부터. 그러면 그런 노이즈들이 어떤 윤곽에 나타나는 게 지금 4월부터라서 네. 당장 그러면은 2002 섹터 종목들이 4월까지는 아주 뭐 급반등 나오기는 좀 어렵다.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지난해 4분기 때 말씀드린 게 버티더라도 섞어서 하자. 일부 좀 비중 조절을 해서 그러니까 막 내가 이걸 다 팔고 그렇게 하면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 분할을 좀 비중 조절해서 좀 그 뭐 최근에 요즘 막 그 특히 4월 달에 모멘텀이 가장 많은 섹터가 바이오 섹터예요. 학회라든가 이런 것들 많아서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임상 모멘텀이라든가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좀 섞어서 투자를 해놓고 거기서 수익을 낸 다음에 그 다시 거기서 수익 실현해서 다시 담아도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비중 조절을 하자. 아직은 그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